구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월 7일입니다. 오늘 지금 국내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특히 국내적으로 지금 보면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습니다. 이 영장을 재발부한 사람은 서부지방법원 신한미 영장 전담 판사입니다. 지금 이 서부지방법원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 법원장이 누굽니까? 법원장이 바로 이 정계선이라는 사람인데, 이 정계선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번에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번에 인준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 사람입니다. 지금 나머지 한 명 임명이 안 된 사람이 이 마은혁이라는 사람이죠. 이 지금 마은혁이라는 사람도 지금 서부지방법원에 지금 부장판사로 있습니다. 부장판사로 있는데 이 마은혁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마은혁은 2009년 친분이 있던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 모임에 참석해서 판사의 신분이었지만 후원금을 낸 사실이 알려져서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일어났고, 그래서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마은혁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 마은혁은 법원 내의 대표적인 PD 운동권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진보 정당과 아주 깊은 교류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관은 이런 정치적 성향이 아주 노골화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지금 임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을 반드시 통과시키고자, 헌법재판소에서 통과시키고자 이렇게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법원에서 지금 내란 혐의라고 말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라고 말하면서 체포영장을 재발부하였고, 그리고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유효기간은 미공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행 성공을 위한 기밀 유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꼼수입니다. 영장을 발부하면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 미공개로 한다. 정했겠지만 공개하지 않는 것, 이것은 실로 진짜 엄청난 이들의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과연 이 지금 신한미 판사라는 사람이 판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좀 작용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러한 길에 이 사법부가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법부의 이 작용화된 이 노골적인 좌편향적인 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과 결정, 이것들은 추후에 반드시 우리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여기에 관여된 판사들은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선영이라는 제1차 영장 발부 판사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장을 또 재발부한 신한미 영장 전담 판사 또한 우리 외국 국민들은 절대로 이들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이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공수처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적법성 논란이 지금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판사 쇼핑을 하고 있지 않냐? 판사 쇼핑을 하고 있다는 엄청난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장 하청, 이 공수처에서 자기들이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니까 그 영장을 다시 경찰에 떠넘긴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사에 있어서 하도급, 하청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영장을 하청한다는 것은 우리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좌파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좌파들, 이 공수처장 오동훈 또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합니다. 좌파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이 오동훈이가 좌파적 행동을 하면서, 행태를 하면서 하고 했던 것이 뭐냐? 바로 판사 쇼핑입니다. 즉, 우리가 보면 공수처법 제31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수처법 제31조가 재판 관할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 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재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어디입니까? 서울중앙지법의 관할로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관할의 제1원칙입니다. 지금 이것이 관할을 정함에 있어서 이것이 제1관할이 되는 것입니다. 제1관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만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단서인데 단서는 두 번째 차후에 제2관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관할에서 충분히 이 공소 제기 등 영장 등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제1관할 먼저 나온 이 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수처는 지금 이 31조 재판 관할에 관한 것을 자기들이 멋대로 해석해서 단서 조항에 있는 두 번째 관할, 이 두 번째 관할에 굳이 두 번째 관할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보세요. 31조 재판 관할에서 서울중앙지법에 관할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중앙지법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법을 해석한다고 할 때 먼저 왜 이 당시에 법을 만들었던 입법권자들은 바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서울중앙지법이 관할권이 먼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에 관할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범죄지든 소재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저기 부산에 있다든지 범죄지가 저기 부산에 있다든지 뭐 이런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이 단서 조항에 의해서 그러한 법원이 관할로 지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제1관할은 엄연히 이 공수처법 제31조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제1관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것을 지금 무시하고 지금 관할을 바로 판사 쇼핑을 하고 영장 전담 판사를 쇼핑했던 이 오동훈 공수처장은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는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공수처법 2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란죄는 어디 있냐면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있습니다. 형법이죠. 형법.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내란죄가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란죄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이렇게 처벌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폭동.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계엄을 선포한 지 4시간 만에 바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의해서 계엄을 철회했던 것입니다. 폭동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국회 내에서 계엄군이
민주당 의원회에서 총이 잡히는 그런 지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폭동을 전제로 한 내란죄가 지금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형법 제87조가 바로 내란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공수처법 제2조를 보면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2조의 제3호를 보면 고위공직자 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인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자, 먼저 얘기 볼까요? 형법 제122조부터 133조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쭉 가서 뇌물공여, 이러한 범죄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형법 제141조의 공용서류. 지금 여기 보시면 형법 제87조가 없죠. 225조, 227조, 229조, 335조, 359조, 그리고 특가법 3조, 변호사법 111조, 정치자금법 45조, 국정원법 21조, 22조,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범죄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자, 여기에 형법 제87조 내란죄에 관한 지금 여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위공직 우리 공수처는 이 내란죄를 형법 제87조에 이 내란죄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공수처에. 지금 이 2조 규정에 의해서 권한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권한이 없는 자들이 지금 하는 게 우리가 뭡니까? 권한이 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사적 집행입니다. 사적 집행. 자, 우리 법률 체계에서 우리 국민들의 사적 집행이 허용이 됩니까? 내가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어떤 사람한테 찾아가서 돈을 안 줬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그 집에 쳐들어가서 그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사적 집행을 한다면서 그 집에 있는 재산과 집기들을 들고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모든 것이 법적인 태도로 해서 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공수처라는 국가 권한이 바로 공수처법 제2조의 사망 2조의 제3호에 기재된 이 각종 이 지금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이 범죄들 법의 규정들 보면 형법 제87조인 내란죄에 관한 이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이것은 뭐냐?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자가 바로 하는 것이 바로 사적 집행입니다. 지금 공수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적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의 저런 사적 집행을 우리는 적법하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사적 집행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또 되는 것이 뭐냐면 이 탄핵안이 국회에 제 의결이 없을 때는 메가톤급 후폭풍이 온다고 지금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두 가지 중 하나인 내란죄를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내란죄를. 첫 번째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지만 이 내란죄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바로 헌법재판소에 바로 이 내란죄를 철회시켰던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내란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란죄가 빠졌다는 것은 국회의 의결 자체가 무효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란죄가 빠졌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 자체가 무효입니다. 무효. 이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는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재의결. 이거 무효이기 때문에 지금 재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의결. 지금 재의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얼마나 법률을 지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먼저 법을 지켜야 될 적법 행위에 대해서는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국회가 지금 불법 행위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제22대 국회 부정선거로 인해서 4.10 총선 부정선거로 인해서 구성된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정선거로 인해서 구성된 제22대 국회는 반드시 해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제21대 국회는 반헌법적 국회입니다. 헌법에 반하는 국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가 해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22대 국회에서 생산한 모든 법률들은 다 폐기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결의조차도 전부 무효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무리하게 내란죄를 지금 처리한 것은 뭐냐면 4월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사법 리스크가 한창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최종심의 판결이 떨어지기 전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통해서 끌어내려서 다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또 그때 부정선거를 저지르겠죠. 그때는 지난번 22년 3구 대선에서는 본인들이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바로 사전투표에서 본인 이재명 대표한테 줘야 될 그러한 득표율 계산을 자기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안정권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부정선거, 조작선거를 통해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를 것이라는 것이 바로 저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국민들은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15 총선과 작년 4.10 총선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은 반드시 부정선거로 인해서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정선거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 불법 국회의원들이 지금 당선되었고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더불어공산당이 192석을 점거하면서 저들이 하고 있는 반헌법적 반자유민주주의적인 저런 폭거를 우리는 국민들이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법과 절차와 양심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저 더불어공산당의 저러한 가락한 행태들을 분명히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은 엄청나게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우파가 60에서 65%까지 지금 우파 국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가 지금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고, 그리고 각종 선거가 부정선거로 인해서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국민들의 정확한 그런 뜻이 우리나라 정치에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각종 불법과 폐해와 비리와 엄청난 범죄 행위들이 지금 국가 권력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 부정선거를 받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이며, 제가 생각할 때 부정선거의 원흉은 바로 문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으로부터 시작된 그 부정선거와 관련된 모든 자를 바로 우리 국민들이 엄격하게 엄중하게 그들을 처벌할 것이라는 것, 우리 국민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진짜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섰을 때 대한민국의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정부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을 때 반드시 저들에 대한 부정선거에 대한 범죄는 밝혀낼 것이고, 그 부정선거에 관여한 자들은 엄중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정상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며, 지금 전 세계가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심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자유우파 정권의 물결을 일고 있습니다. 전세적인 그런 물결에 우리 대한민국도 반드시 그 물결에 함께해서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정부를 통해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에 몸담은 정치인들 반드시 솎아내고 그들에게 적법한 바로 법적인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꼽히고 있습니다. 제가 사법 리스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란죄를 철회해서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고자 지금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내란죄 철회를 우리는 그냥 눈뜨고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 내란죄를 철회함으로 인해서 국회의 의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재의결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바로 더불어공산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이재명 재판보다 탄핵 심판을 앞당기기 위한 꼼수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더불어공산당의 꼼수를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이 애국우파들의 투쟁과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 이 수호 집회 한남대첩이라고 하죠. 이 한남대첩에 지난 6일날 제가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5일날 올라가서 5일날 가서 거기서 노숙을 했습니다. 진짜 찬바람 속에서 차가운 바닥에서 마분지 같은 종이, 박스 종이, 그죠? 박스 같은 종이 하나 깔고 그 딱딱한 바닥에서 눕지도 못하고 그냥 앉은 채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그때 당시 새벽에 비가 왔었습니다. 눈도 내리고 비도 내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것을 피하고자 그런 주차장, 노지 주차장, 외부 주차장, 위에 지붕만 있는 그러한 주차장에, 지하 주차장도 아닙니다. 그러한 주차장에 웅크리고 자다가 다시 대통령이 걱정이 되어서 다시 시작하는 집회 현장에 비가 그치자마자 새벽 4시에 또 나가서 촬영을 하고 그 집회 현장에서 구호도 외치고 제가 연설을 했었습니다. 참 생업도 했지만 그 생업을 제가 다 뿌리치고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제뿐이겠습니까?
거기에 모인 수많은 이 애국 국민들 보십시오. 이 수많은 애국 국민들, 저도 컵라면 하나로 버텼습니다. 물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쪽에 옆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편의점에 가니까 물이 다 동이 났더라고요.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한남 대첩의 현장 한강진역 맞은편 루터교회 그 바로 앞쪽에 있는 그 공간에서 추위와 싸우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외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낼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목 놓아 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밑에 쪽에 있는 한남대교 쪽에 진을 치고 있는 민노총과 그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전혀 기가 죽지도 않았고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투쟁에 싸우겠다는 그 의지가 활활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신혜식 대표님과 지금 애국지사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지금 그 현장에 가야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이번에 출발했는데요. 지금 1월 22일이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이 전방위적으로 강화가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위대한 대통령,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마음속 깊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모든 과정과 처음과 끝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기름 부어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다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사탄마귀의 그 어떤 해도 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총과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끌어주심과 능력 주심 힘입어서 반드시 적 그리스도 세력인 적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 딥스테이트 카발 세력들과 싸워 반드시 승리함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미국을 다시 세우고 미국에 다시 한 번 더 회개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이 회개와 부흥의 불길이 우리 대한민국에 전해지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부정선거를 반드시 받겨내시고 불법 침입자들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미국을 다시 한 번 더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렇게 만드는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으로 우뚝 서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도 반드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들어와 있는 불법 치료자들 특히 이번에 우리 한남 대첩에서 중국인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저 좌파들의 저 집회에 중국인들이 많이 지금 참가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불법 체류 중국인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미국과 이스라엘과 트라이앵글이 되어서 바로 삼각동맹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한 떡이 되어서
마지못해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 제사장 나라 USA,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펼쳐질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미 동맹이 전방위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탈중국, 탈북한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크게 말하면 대륙입니다. 대륙 세력이고, 자,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은 이 해양 세력입니다. 해양 세력. 자, 우리는 이 해양 세력과 손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해양 세력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가고 전 세계의 자유와 인권이 중요시되는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가 이루어지는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각자의 책임에 따라서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주어지는 그런 책임사회 구현을 통한 사회발전, 경제발전, 국가 발전을 이루어내는 이 해양 세력에 우리는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트럼프 이 한미동맹은 바로 탈중국, 탈북한 이쪽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대륙보다는 해양 세력을 통해서, 서구선진 자유해양 세력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소식을 전하겠는데요. 경호처에서 특단의 대책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찰 체포팀이 무력을 사용할 때는 특경사를 앞세워 반드시 체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경사라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경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호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 공무원이 특사경의 자격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번에 2차 불법 영장 집행을 시도해 볼 때 바로 이 특사경, 이 특사경이 불법 영장을 집행하려고는 경찰들을 모두 싸그리 다 체포하겠다는 그러한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에 특사경으로 임명되시는 분들, 당신들의 어깨에는 엄청난 지금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지만 당신들의 어깨는 커다란 고난도 지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낼 때 이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불법 영장 집행을 하면서 폭력을 사용하는, 무력을 사용하는 그들을 모두 저는 체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5년 1월 7일 국내 소식에 대해서 제가 잠시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은 아주 위중한 지금 처지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바로 첫 번째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지금 탄핵이 된 것이 아니고 탄핵이 의결이 되어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심판을 기다리고 있죠. 한덕수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이 최상목 권한대행은 진짜 이자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뚜렷한 소신과 철학과 의지도 없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소신과 의지가 없는 것은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뭐 쓰레기차를 피했더니 똥차가 왔다고. 진짜 이거는 엄청난 이 최상목이라는 거는 자기의 권력욕을 위해서 하지 말았어야 할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섬으로 인해서 바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반헌법적 행위를 하게 되는 구실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상목 고난대대행은 이번 사태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반드시 이 고난 남용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반드시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벌써 최상목이를 처벌을 했습니다. 그 최상목에 대한 그런 범죄는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동훈이가 뭐 1월달에 스멀스멀 나온다고 하는데 한동훈이가 스멀스멀 기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은 절대로 한동훈을 용납할 수가 없고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금 광화문에 매주 토요일날 펼쳐지는 우리 국민운동을 보시면 모든 국민들이 나서서 한동훈 밟아 배신자 한동훈 밟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자유우파 보수 국민들이 얼마만큼 친중 좌파인 저 한동훈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의지와 철학과 인식도 없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그 개인이 불행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대한민국의 불행으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이 위협받는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자들은 우리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만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수호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